자동차주들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싸진 데다가 이번에는 또 주말 특근 재개가 되면서 향후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완성차들의 흐름도 좋고요. 부품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주의 진 바닥으로 봐야 될지, 그렇지만 또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도 받고 있으니까요.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승원 기자와 허준식 해설위원, 이관욱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바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박승원 기자, 일단 주요 회사들의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간단히 정리해보고요. 또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자동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의 1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26일 기아차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1조 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7,0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나 급감했고 당기순이익도 7,839억 원으로 34.7%나 줄었습니다. 기아차는 1분기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K3, K7을 비롯한 스포티지 R 등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 증가한 70만 2,195대를 판매했습니다. 노조의 측근 거부와 근무일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국내 공장 생산분은 7.7% 줄었지만 해외 공장 생산분이 16.8% 늘어나면서 국내 감소분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원화절상과 준준형 이하급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매출 원가 상승, 판매 관리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1분기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6.4%를 달성해 선전했다며 국내에서 노조 특근 거부 사안이 있으나 사업 계획에 차질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경영 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도 부진했는데요. 현대차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21조 3,670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 8,685억 원으로 10.7% 줄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또 시장의 반응을 봐서는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들어볼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현대, 기아차 모두 이제 시장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1분기 중에 엔달러가 85엔 선에서 94엔까지 급등을 했었고 또 원엔 환율이 100엔당 1235원에서 1180원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았을 것으로 전망했던 적도 있는데요. 뭐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윤여철 전 그 부회장이 주말 특근을 이끌어낸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이겠고요. 향후 실적 전망 보면 2분기 컨센서스는 현대차가 2조 3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가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9,600억 정도 할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사 관계가 이 차업계의 1분기 실적을 결국 갈랐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의 특근 거부나 근무일수 부족 이런 영향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금 이번에 그 소송 걸린 게 통상임금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 그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 한국 GM은 1심, 2심에서 노조가 그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약 8,140억 원의 그 우발적인 인건 비용이 선반영이 되면서 2012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4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3개월 내 그리고 또는 그 늦어도 올해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특근 수당, 즉 연장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이 연차 유급휴가 수당 및 그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상향 조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만 그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측정을 한 상태인데 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통상임금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게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회사 측에서 정해놓은 툴에서 지금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승소를 한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례로 해가지고 지금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여만 반영이 됐는데 노조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조가 승소할 경우에 2013년 말 기준으로 비용을 집행할 경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 원,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8천억 원 수준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 당사 2014년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을 때 각각 17% 그리고 23%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생산 직원을 적게 보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는 현대차의 1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직원이. 2013년 영업이익 전망이 약 5% 하향 조정 여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모 증권사에서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다가 분석을 해놓은 표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년치입니다. 직원 1인당 3년치 소급 비용을 했을 때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2년 전체 직원의 59,831명 중 75%, 그 다음에 기아차 대상 직원,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12년 전체 직원 32,756명 중 75%. 그러니까 이 75%라는 거는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조 5,14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8,290억 원 정도,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GM 대우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노조가 승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GM 대우 노조 측이 승소를 한다면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 노조도 승소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쪽에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회사 측에서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제 보너스들 그렇게 돈을 받았던 부분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 측은 자연스럽게 또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큰 기업의 사례를 작은 기업으로 적용하면 몰라도 이 한국GM의 사례를 갖다가 또 현대기아차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GM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GM대우가 만약에 판례를 갖다가 남겨놓는다라면은 결국 그 판례가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만약에 GM대우에서 한국 GM에서 만약에 노조가 승소했을 경우 결국 현대차, 기아차라도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갖다붙다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GM대우가 아주 좋은 표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불확실성 있습니다. 자체는 주가에 좀 부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돌아온 윤여철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여철 현대차 전 부회장이 이달 중으로 노무 담당 부회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3년 무파업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에요.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설위원님,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장 주가 흐름에서 윤여철 효과가 3일 전부터 입증이 됐습니다. 네. 지난 26일 날 윤여철 고문이 이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주말 특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가는 목요일 날부터 반응을 해서 한간에서는 실적이 예상처럼 잘 나와줘서 놀랐다고 그러는데 실적보다는 윤 회장
복귀 효과가 컸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현대차 노조가 특근 수당 등을 놓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주말 특근도 거부하면서 8주 연속 특근 거부 나오면서 손해액은 한 1조 1,000억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YOY로 봤을 때 작년보다 한 1분기에 10% 정도 감액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현대차가 주말 특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기아차도 이제 역시 이번 주 중이면 주말 특근 재개 타결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해서 특근 합의안만 보면 기존에 뭐 주말 특근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교대 14시간 근무했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2교대로 17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생산 대수도 46% 정도 증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차 측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말 특근 말고도 뭐 주간 2교대제 전환 이후에 야간 수당 관련한 이슈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 이슈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슈화가 되더라도 지금 윤 회장 효과가 워낙에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낙관을 해봅니다. 네, 예. 벌써 윤여철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PER 거의 5배 정도, PBR로 봤을 때는 1배 정도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매력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신흥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견조한 영업 펀더멘탈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신흥시장 판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100% 이상의 글로벌 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2.5개월 이하의 글로벌 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고 자체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저평가가 돼 있고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예상 PB가 각각 0.9배, 1.0배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밸류에이션 매력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분에 있어서 엔저 영향을 갖다가 안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엔을 넘기기 위해 달러 대비 100엔을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대비 기아차는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으면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시장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만으로는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환율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이 BOJ에서 역시나 지난주에 더 큰 대책 같은 거는 내놓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박성훈 기자, 이런 가운데 엔저의 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엔저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달러엔 환율이 최근 100엔대를 목전에 두고 박스권을 이어갔으나 일본은행이 이 같은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100엔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일본 중앙은행은 정례 통화 정책 회의를 마치고 경제 및 물가 전망 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2013 회계연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0.7%로 기존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전망치도 1.4%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였으며 2015 회계연도 역시 1.9%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행이 인플레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달러엔 환율의 100엔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즈키 겐코 미주호증권 외환 전략가는 일본은행이 인플레 2% 목표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엔저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도 100엔대 근처에서 단기적인 저항은 엿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100엔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 환율까지 살펴봤는데 이를 감안한 자동차주의 투자 전략 혹은 또 자동차 부품주나 타이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그 엔달러가 오늘 이제 아침에 98엔선 밑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현대 기아차 그룹 전반적으로 강하게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지만 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 실적은 견조했고요. 실제로 예상보다 조금 한 10%씩 덜 나왔던 것은 그 리콜 관련한 충당금 쪽이었다. 이거 뺀다 그러면 예상치 정도는 나와졌기 때문에 엔달러 이슈가 아주 큰 악재로서는 실적에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1분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특근 합의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네트로 지금 1분기 2조 원 해줬기 때문에 시총 대비로 봤을 때는 한 뭐 5배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PER이. 기아차가 뭐 5배 후반에서 6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기아차의 업력을 판단해 봤을 때 글로벌 업체 대비로 밸류에이션이 아주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보다는 구간 등락 정도를 보이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전환을 노리는 그 시나리오를 전망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화의 움직임들과 그리고 주말 특근이라는 이 센티멘탈을 상당히 좋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부품주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국 공장 모멘텀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고 리타이어 수요 관련해서도 중국 쪽에서 3, 4년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이어 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말 특근 중단으로 피해를 봤던 현대 기아차 계열의 다른 부품 계열사들도 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낙관을 해봅니다. 네, 한국 타이어가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꽉 잡고 있다는 평가예요. 타이어주 가운데서는 한국 타이어가 제일 낫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완성차 가운데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좀 더 낫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두 회사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현대랑 기아를요. 글쎄 판매량 내수 쪽 본다 그러면 뭐 현대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근데 글로벌하게 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세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 국면에서 판단하기로는 뭐 내수나 해외나 다 현대가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경쟁사 대비 싸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 특히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매력을 따지자면 어떤 정도인가요? 그래서 일본은 워낙에 이제 토요타가 1등이기 때문에요.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9배인가 10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PER 12배인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나 뭐 포드나 폭스바겐 뭐 이런 쪽들 독일에 있는 유수 업체들이라든지 미국 쪽 뭐 빅2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뭐 높낮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대적으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상대적으로 보세요?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 빼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머지는. 토요타만 빼고는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망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 내용, 즉, 기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트상으로만 접근한다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더 낫고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재판 확정까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화학주들도 오시아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업황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업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지금 뭐 엔제 대비해가지고 자동차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지금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 투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모비스나 그다음에 타이어 관련주들은 대형 쪽에 속하고 있지만 사실 중형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성호 하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일이와 화신 이런 종목군들은 중형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형 섹터로 분류되어서 수급 호전이 지속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추세 강세 종목 쪽으로는 투자가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군들은 대형이 아니라 중형 쪽이기 때문에 중형 섹터로 분류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라면 한일이화라든지 성우 하이텍 등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이와 성우 하이텍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보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중소형 섹터, 그중에서 부품주 가운데 수급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쪽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수급은 아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현대기아차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수급이 조금 더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시죠? 지난 주말에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분명히 기아차가 한 발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상황,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서서 노조와 재판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길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등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주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부분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